인정까지 됐고 당신이 이대로 실행했다고 하니까 당신은 주인이야.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게 이제 주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트라인에 섰고 제가 그때도 나는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 검찰이 그걸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2년 이상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 국정원 담당 국장과 관계자들이 정인으로 나온 거죠. 또 위증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죠. 그분들이 김재철 사장은 만난 적이 없고 그 문건을 전달한 적도 없다. 그래서 뭐 정인만 거의 뭐 한 20-30명 나왔다 봐야죠. 한 30명 국정원 관계자들하고 MBC 관계자.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도 서로 끈질기게 지금 민주노총이 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2010년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제가 MBC 문화방송 본사 사장이 됐을 때 첫날부터 39일 파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 2년 지나서 정확하게 2012년 1월 30일에 170일간의 노조가 민주노총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MBC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MBC 본부거든요. 민노총 소속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막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김재철 사장하고 전영대 보도본부장은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는 파업이다. 그래서 170일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은 나중에 이제 복귀를 했죠. 그분들이 노조원들이 이제 복귀를 했는데 문제는 업무에 이제 그 기자든 PD든 기술직이든 현장에 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는 돌아왔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요. 특히 보도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8시 제일 중요한 뉴스 데스크가 있는데 그 뉴스 데스크를 하려면 권재용 앵커가 이제 앵커 멘트를 써야 되고 사회부장, 정치부장 모든 부장들이 편집부장들이 일을 해서 이제 8시에 빠가면 생방송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업무를 몰려가서 한 7시쯤 되면 몰려가서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이제 불평도 들어놓고 항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부장이나 이제 데스크인 부장들이나 국장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그걸 이제 건의를 하니까 임원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됐죠. 저희 서울에 그 임원회의는 좀 독특한데 그래서 제가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신라 때 같으면 이제 화백회의인데 드라마 본부장, 드라마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이사가 있고 또 보도본부 본부장 이사가 있고 예능, 편성 뭐 다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서 한 12명이 참석하는 임원회의가 월수금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가 돼서 자유롭게 논의가 돼서 도저히 이러다가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 방송이 끊어진다. 그 당시에 런던 올림픽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송파에 있는 MBC 아카데미로 교육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1차 교육, 2차 교육해서 교육들을 좀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퇴사를 2013년 3월 26일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예, 저 방문진에서 5대4로 불신임을 받았어. 우리 방문진 이사, 여권 이사들까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 인사청탁을 제가 이제 들어주지 않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예, 연임 됐다가 쫓겨났죠. 그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는 뭐 이제 곧 2, 3월이면 이제 만 7년이 되네요.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원에서 우리 노조에서 고소 고발을 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재판부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 왜냐? 그분들이 좀 좌측에 치우친 판결을 이번에 많이 내렸다고 모든 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항소를 하고 또다시 2심을 통해서 죄 무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재판부에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영방송이 방송이 끊어지게 됐는데 텔레비가 까맣게 나가게 됐는데 그거를 그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을 통해서 죄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일부 후보들이 제가 이 재판을 끝내고 나오니까 지금 4.15 총선에 출마한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일부 한두 명의 후보들이 저에 대한 비난전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천 때문이죠. 김재철 사장은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 민주노총 노조 관련해서 징역 6개월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지 않는 실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돼야지. 김재철 사장을 공천을 인정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게 후보들의 일부 생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중앙에서는 생각이 여전히 전혀 딴판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으로 인한 희생자, 적폐로 몰려서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소송에서 국정원 법은 이겨 무죄였고 해서 오히려 당에서 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저는 황교안 당대표의 언론 홍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도 자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일체 다른 후보들을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서도 험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금 7명, 한 분이 또 더 출마를 해서 7분이 나와 있는데 한 분으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당의 방침에 승복하고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배신자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본인은 고통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의 작은 비방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게 큰 비방으로 나타나는지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제가 중앙당에 이 사실을 바로 얘기할 것입니다. 네. 그거는 저는 중앙당에 언제든지 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언론 홍보 특보로서 얘기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밖에는 지금부터는 사실상 제가 선거운동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언론 홍보 특보로서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 디자인 작업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에도 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당 대표님을 도와드려요. 제 일도 바쁘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요 기자회견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한 번씩 길거리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이 사천에서는 사천 탐마트 같은 데 좋으니까 길거리 기자회견을 하고 또 삼천포는 지금 어촌이 완전히 심하게 절단 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유령도시로 변해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삼천포 항을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 방문만 이미 10차례 이상 했습니다. 중앙시장, 삼천포 영동시장 일대, 그 다음에 수협 일대. 그래서 삼천포 항이 마침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도심 재생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반드시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남부 내륙 철도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에서 진주와 통영을 거쳐 거제로 가게 돼 있는데 동시에 제가 진주에서 지금 진주역에서 20km면 삼천포 한까지 경전철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면 되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에 나설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남해는 그야말로 이순신의 성지입니다.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23번째 전투에서 이기고도 순국하신 분. 지금 이순신 순국공원이 관음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를 지금 10대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연구하고 존경하는 역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랑에 가면은 진도와 해남 사이에서 해마다 명랑해전을 기념해서 그 울돌목에서 전투 장면을 재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요 관음포 지금 우리가 하동도 있고 하동 남해를 연결하는 그 노량대교 새로 만들어졌죠. 남해대교 그 일대가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 사천 선진인성에서 배가 한 300척이 걸러왔습니다. 왜냐? 순천성에 있던 고니시 분야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 바다는 마치 호수같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이순신 후공이 반드시 뜰 것입니다. 그 일대를 제가 10대 번을 벌써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지금 윤상기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스위스나 다 다녀오시겠지만 그 산악열차가 얼마나 일본에 더 후지산에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드시 섬진강과 연계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후보들보다 예산 따오고 서울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제가 아마 제일 요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남의 하동을 어울러서 지금 요 사천시에서 서포에다가 지금 남중권 관문공항 국제공항이죠. 그 공항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공항 네 번째 공항이 관문공항이라는 건 국제공항입니다.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죠. 그 스포에 그걸 만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위대한 부산입니다. 남해도 덕을 볼 것이고 하동도 덕을 볼 것이고 대신에 이제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광양, 보성, 여수 이게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보흥까지. 특히 전라도 호남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순신의 바다에 관련된 다 봉, 여수 이게 다 이순신의 바다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자꾸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사천 이제 시청에서의 브리핑룸보다는 현장에서 사천읍 현장에서 삼천포 의시장 앞에서 또 남해는 남해 관음포 앞에서 하동은 하동 읍시장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기자님들을 항상 뵙고 제 생각과 우리 주민들과 항상 대화하면서 반드시 이번 선거를 이겨서 제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급하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너무 이거 현안을 재판받은 게 지난 7일이었는데 자꾸 뒤에서 할 수가 없어서 빠르게 내려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